거리에서 하는 사람은 오리학이라는 축제를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꽃포랑이라는 데하고 아주 가까운 데에 있습니다. 10,000명 정도 살아요. 산골 마을. 중세도시, 중세 산골 마을인데요. 거기도 우리 춘천처럼 그냥 7개 거리예술하는 단체들이 거기 모여서 창고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쓸 수 있게 해주고 농가의 창고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나흘간 축제하는 동안에 600개 단체가 10만 명의 유료 관객을 참여시키는 축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국립거리예술센터라고 하는 창작센터 극장이 있고요. 극장이 거리예술이니까 공간이죠. 국제거리예술 창작센터라고 해서 그 거리예술 창작의 본거지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축제가 지역과 어떻게 연결돼서 어떻게 발전되느냐 하는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축제는 지역 문화하고 어떻게든 연결이 돼서 돌려 얘기하면 지역의 문화가 됐을 때 발전하기 시작하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지속적인 가능성을 보이게 됩니다. 자, 다른 데는 건너뛰고 샤를릴 메지라고 하는 저희 유니마 본부가 있고 세계 본부가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인형극제가 열리는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 5만 명 삽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투어해서 14년을 살았는데 북동쪽에 국경에 아주 낙후된 도시입니다. 1961년에 축제를 만들어서 했는데 굉장히 헤맸죠. 그랬는데 바로 72년에 유니마 총회를 유치를 하면서 확대시키고 그때부터 발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좀 급한 마음에 막 앞에 나왔습니다. 잘 안 나온 얘기 중에 하나는 그 시골 마을에 무슨 호텔이 있었겠습니까? 숙소가 확대를 시켜놨는데 세계 초계를 하니 확대를 했는데 이거보다 더한 현실이죠. 그랬더니 주민들이 800명의 주민이 무료로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의 숙소를 재개발하겠다고 나서서 그게 사실은 인형하는 사람들 옛날 분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샤를빌의 기억입니다. 그 마을에 조그만 도시에 갔더니만 주민들이 다 우리 재워준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게 됐어요. 그 도시는 사실은 철강 산업을 하는 도시예요. 국경에 있기 때문에 4개국하고 연결이 돼서 철강 산업을 하는 곳인데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61년에 축제를 만들었는데 유니마 세계본부가 80년에 들어가게 되고 국제인형극연구소가 81년에 만들어지게 되고 인형극 학교가 82년에 또 만들어지게 되고 이렇게 해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하나씩 해나가는 부분이 그냥 열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이 어떻게 아까 이제 브랜드 차원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연계해서 발전시킬 것은 뭔가라는 부분으로 해서 지금 뭐 당연히 세계 인형극의 수도가 됐죠. 재미난 건 그것만 얘기할 것이냐? 춘천하고 비슷합니다. 문화와 교육의 도시가 됐어요. 철강 안 버렸어요. 기술학교가 대학교가 3개가 들어가 있고 그 기술학교가 굉장히 잘하는 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하면 또 너무 길어지겠지만 저만 인구 5만도 채 안 되는 도시가 지금 10일간 15만 명의 유료 관객이 들어오고 130개 예술단체가 150개 공연을 기록을 했어요. 재미난 건 관객의 76%가 다 외지에서 왔어요. 63%가 닷새간을 체류합니다. 자꾸 지역경제, 지역경제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핵심에는 예술성이 있습니다. 뭐 예술도 우리하고 거리는 그게 아니죠. 축제가 뭐다? 일탈이잖아요. 특별해야 하는 거고 파격적이어야 하는 거고 제가 아까 이래서 제 처음 일상과 거리가 멀면 멀수록 더 새롭고 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고 더 완벽하게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술적인 프로그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프로그램이 올라갑니다. 자, 그걸로만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아비뇽은 1,500개의 공연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인과 오프로 나뉘는데 오프에 1,500개가 올라가요. 68 학생혁명 시절에 오프가 생겼는데 기성에 해오던 좋은 작가, 좋은 작품만이 공연예술이냐? 모범처럼 생각 안 하는 파격들을 우리가 오프에서 만들어 보자. 말하자면 거기에는 자유가 들어가죠. 도전 정신이 들어가죠. 결국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다양성이 존재하죠. 이런 정신이 우리가 사실은 우리 건 뭔가라고 하는 걸 찾는 데 참고해 봐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기술적인 부분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럴 거예요. 아, 여기 뭐 대학생 공연만도 못한 게 있어. 근데 한편에서 오프 공연인데 와, 얘들이 도대체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해냈지?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도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도전이 유치하더라도 받아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도전이 괴상망측하더라도 받아줄 수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IT 관련 축제, 영화제, 음악제가 들어있는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를 갔을 때 한 문장으로 저는 끝났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괴상망측한 것이 정상인 도시. 그 정신이 그 도시의 축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자, 2025년 이제 제가 내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2025년은 어떤 기회인가? 유니만 잘 아십니까? 세계에서 최초로 생긴 공연예술 국제기구입니다. 1929년에 생겼기 때문에 ITI도 훨씬 뒤에 생겼고 다 한참 뒤에 생겼습니다. 제가 글에 다 이렇게 써왔습니다. 세계 민족 간의 상호 이해와 평화라고 하는 거창한 말을 걸고 있는데 그 거창한 건 사실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창한 것이 아니라 대단히 구체적입니다. 자, 교류와 동참을 위한 플랫폼이고 아래에 어떤 걸 한다는 건 제가 글에 써놨으니까 빼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긴데 이 기회를 절대로 우리 올림픽 같은 거를 인형계에서 올림픽 같은 걸 우리가 멋있게 해냈어.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저는 뭐 그건 금방 잊혀져 버리고 많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인형이 어떻게 이로 인해서 발전할 기회를 맞을 것인가? 인형극을 좋아하는 관객들, 또 인형극을 하고 싶은 젊은 세대들, 또 인형극을 하면서 즐기는 시민들이 얼마나 늘어났느냐. 인형극 예술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얼마나 열려서 좋은 예술로 확대되고 발전되고 확장되는가. 또 우리가 세계가 우리에게로 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 기회를 통해서 세계를 가게 되는가. 이런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기회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금 FMTM이라는 찰빈 메제르도 보면 ዣ크 필릭스가 1945년에 극단을 만들고 한 20여 년 지난 뒤에 72년에 유니마를 유치했다고 그랬잖아요. 엄청난 노력을 혼자 해왔습니다. 사실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시의회 의원이 되는 일을 하고 제가 나가서 지금 샤를린 메제르라고 그러는데 그게 두 개 도시를 합쳐서 샤를린 메제르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의원 됐을 때 샤를린 씨였어요. 두 개를 합치는 일도 하고 뭐 등등등 했습니다만 우리도 1997년 ITI 세계 총회와 세계 연극제를 할 때 제가 예술 부감독 일을 했습니다만 ITI 사무국장하고 또 아스테지를 2002년 세계 총회와 축제를 했을 때
그걸 유치하는 게 정말 기적적이었어요. 우리 유니마총회 유치하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기적적인 유치를 했습니다. 두 개 행사 전부 다 외국에 있는 전문가들, 오래된 전문가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니네 힘들 거야, 안 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했습니다. 목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회 약속의 계기였었죠. 자, 87개국의 유니마국가 센터가 있습니다. 15개의 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우리를 지켜볼 겁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예술적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다. 한국 인형 예술이라는 건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을지, 또 이후에 세계 인형극계와 어떻게 지속 가능할지, 과연 춘천에 사는 사람들은 인형극에 대해서 관심이나 있는지, 그래서 세계에서 오는 우리들을 지켜보는, 바라보는 모습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볼 거예요. 근데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호의적으로 들여다볼 겁니다. 이게 절호의 기회의 이유입니다. 호의적인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지켜볼 때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그러고 나면 우리 인형인들이 그 사이에 조금 더 훌륭한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저희의 남은 1년여 기간 동안에 이들이 최선의 환경에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시민들은 응원하고 기대해주고, 그 기대를 드러내주시고, 관원도 영광을 만들어주는 일이 필요하죠. 제가 처음 말씀드렸을 때 가자마자 시민들에게 감동한다는 얘기는 극장에서도 그들의 관객 태도에 우리가 감동합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예술단체들을 해외 공연을 유치를 하고 같이 갔었는데, 수입하고 싶은 거 딱 하나만 하면 뭐 할래? 라고 물어보면 100% 관객이에요. 100% 시민들입니다. 자, 우리 시민들, 춘천 시민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제가 경험합니다. 작년, 올해 경험하는데 너무 좋습니다. 어디서든 세계에서 오는 사람들, 또 우리 인형극인들을 만났을 때 소중하게 대하면서도, 또 그들로 인해서 내가 느끼고 사는 것 자체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부심에 가득 찬 모습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2025년의 기회를 우리가 현실로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도 길어졌기 때문에 그냥 얼른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화도시로서의 한 단계 발전은 사실은 이런 예술축제가 만들어낸 역동성과 에너지와 새로움이 우리의 일상의 인형과 만나는 일을 또 다른 에너지를 주고, 또 다른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또 다른 경험의 기회를 주고,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서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주면서, 그 다음 축제에서는 또 다른 요구들이 생기고, 이런 관계들이 이제 시작될 수 있는 기회인데, 아까 맨 처음 발언해 주셨듯이 문화도시 춘천이 되면서 그게 가능해졌어요. 절대로 갑자기 문화도시가 될 수 없고, 갑자기 문화도시의 시민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예술축제의 도시 춘천이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런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눈에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도시로서 한 단계의 발전이라는 것은 이런 포용력, 성숙함이라는 것이 국제예술축제를 통해서 또 한 번 경험이 달라지고 시민들의 일상으로 다시 새롭게 녹아들게 될 때, 아마 그 시기쯤 지났을 때는 우리 춘천 문화도시 5년이 지나고 날 텐데, 그 다음엔 국가가 지원하거나 이런 거와 관계없이 문화도시로서의 춘천이 어떻게 자체적으로 발전해 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길이 저는 보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저도 길어져서 너무 죄송합니다. 좀 재미없는 얘기였을 수도 있겠지만, 글을 한번 다시 보시면서, 이 글은 제 글을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같이 생각해보자는 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